지난 금요일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끝났습니다만 파행 운영의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자,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한규입니다. 일단 의원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잼버리 사태로 부산 엑스포도 물 건너갔다. 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셔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징계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모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반성하지 않은 여당의 책임 떠넘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런 여당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 공무원, 국민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국회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는데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잼버리 개최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경우에는 우리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지만 외신을 보고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이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더 가디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든지 여러 외국 매체가 명확하게 이번 잼버리 때문에 2030 엑스포를 포함해서 한국의 국제행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지금 국내에 와 있는 이번 잼버리 참가자가 많은 나라의 외교관도 연락을 해서 우리 정부의 이번 잼버리 대응 능력에 강한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3자적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유치전을 펴고 있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내부가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이게 잼버리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외국 언론에 대해서는 국내에 잘 소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올해 3월에 본인이 지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 당시 회의에서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오늘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부 자체도 잼버리하고 부산 엑스포가 영향이 있다. 예. 이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아직 11월까지 시간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정부 여당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비판도 좀 수용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만큼 강하게 질타를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3개월 동안 다른 나라들 그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니까요. 그분들에게 이번 잼버리 사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신속하게 이거를 바꿔나갔고 특히 우리 국민들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인적 자원들이 다 이런 세계 행사 유치에 한마음으로 노력을 했다. 이런 점들을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파행 운영의 책임을 놓고 여야 공방이 좀 격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대목이 있고 또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대목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 메시지를? 저는 딱 제 마음을 대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돼서 이런 국제행사 유치나 등에서 다른 나라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그럴 거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게 무너진 게 저는 가장 큰 이 행사의 패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민주당 의원 한 분도 공동위원장이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저희의 잘못이 없는지도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저희들도 그런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부담을 덜고 오히려 이번 정부의 문제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 언급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준비 부족에 대한 사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번 정부만 잘못이 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이 잼버리 대회는 전라북도에서 신청을 했고 전라북도가 책임을 지고 모든 걸 주관했다 이렇게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당이 방향을 딱 잡았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초반에는 여가부의 책임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전북의 행사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고 정부의 관여 사실을 숨기고 그리고 집행의 책임이 전북에게 다 있다라는 인식을 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논리적으로 이제 모순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전 정부의 잘못이라는 얘기를 꼭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번 행사도 지금 치르고 있는 이번 정부의 책임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집행 단계에서 잼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 일단 모순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 측면에서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 맡고 있고 그다음 대통령도 명예 총재로 추대된 3월에 잼버리를 대통령으로서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전북도가 물론 이제 조직위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건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전 정부를 거론할 거면 현 정부의 책임도 함께 거론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이 문제된다면 전 정부 책임 그리고 이번 정부의 책임도 당연히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감사원이 지금 집행 내역을 들여다볼 것이다. 지자체 감찰 권한을 근거로 이거는 이제 전라북도를 그러니까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당의 흐름을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 무조건 전북을 우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난 6년간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보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원도. 이거는 지난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5대1의 비율로 보려는 6대1의 비율로 보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부의 책임의 상당수는 분명히 여가부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번 예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 중에 조직위가 870억, 전북도가 260억을 사용했는데요. 가장 이번 행사에서 문제였던 게 샤워장, 화장실, 야영장 조성, 음식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조직위의 책임이고 조직위는 여가부에 인가받아 설립되고 공무원 파견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가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조직위는 여가부가 실질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분명히 여가부가 갖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초기에 이제 그 학부모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학부모 지적이 화장실, 샤워실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그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전북도도 담당하고 있는 게 있지만 지금 샤워실, 전기시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직이 여가부의 책임인 거고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전기 설비 시설 안전 점검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거의 40%가 넘는 시설이 부적합하거나 시공이 안 됐다는 것을 조직이 자체의 야영지 전기설비 시설 안전 점검에서 드러났던 거죠. 개영식 전날까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전날인 7월 31일 날 안전 점검을 했는데 1차적으로 왜 전날에 안전 점검을 했는지도 의문인데 여하튼 그날
절반 가까운 설비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건 충격적인 거죠.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예.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전기 설비가 겉으로 노출되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여가부가 자료를 전혀 주고 있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겨우 정기안전공사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전날까지 그랬던 거 좀 약간 이해가 안 네.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네. 그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윤덕 의원이 어떤 주장을 네. 했냐면 지난 6월에 폭염 침수 대비용 긴급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여가부에 요청을 했지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반대했고 고성까지 오가면서 무산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라든지.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전혀 지금 응하고 있지 않아서 네. 저희가 현안 질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서 여가부가 폭염의 위험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 배정을 안 했다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현안 질의가 25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5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